최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한번 만나볼 텐데요. 제가 이제 뭐 농담 삼아 종편수계 이런 이제 표현을 썼는데 사실 종편에 나가서 네. 바른 정보를 전달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진짜 중요한 분들입니다. 맞아요. 고생 많이 하고. 진짜. 예. 그리고 이분들의 그 선타기, 줄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좋은 말만 하고 옳은 말만 하면 잘려요. 오히려. 그 비율을 맞춰야 된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상대와도 논리로 항상 싸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어차피 이분이야 뭐 네. 어딜 가나 뭐 다 똑같죠. 말이 됩니까? 최진봉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잘린 얘기를 하면 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잘린 데가 YTN, 연합뉴스, MBC, KBS. 그 방송 못해서 잘린 겁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받고 있어요. 그 전에 더라이브 아니 내가 더라이브 진행할 때도 잘리셨어. 잘 못해서 잘린 겁니다 이거는. 너무 잘해서.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종편에서는 우리가 부르는 데가 이제 채널A, MBN 훌륭한 데가 데고 하고 있죠. 되죠. 그래서 뭐 네. 진행자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가끔 그럽니다. 예. 근데 뭐 어쨌든 그거는 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학자지 않습니까? 최고를 잡아요.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 최고의 시청률을 언론학자 네. 최진봉입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뭐 많이 욕을 먹나 봐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이분 근데 지금 인기가 이분 탄생 이래 지금 제일 높거든. 너무 사랑스러우시고. 근데 난 얘 배불렀다고 생각해. 아니 강성필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는데 뭐 댓글 한 2개 달렸나 봐. 네. 그러니까 뭐 죽겠다고 난립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따뜻한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종편수계 강성필입니다. 날로 존재감이 커지고 그렇지.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번 주에 이진숙, 빵진숙이 네. 본인 페북에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말에 동의합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동의한다고? 동의한다. 네.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에서 막 통계가 조작이 돼 막 국민의힘 패널이 뭐라 하니까 제가 통계 조작이라고 하지 마라. 1심 판결도 안 끝났다. 조작이란 단어 신중하게 생각해라.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존재감이 커졌는데 이게 매불 쇼에 나오니까 네. 확실히 존재감이 커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이진숙이가 자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것을 강성필로 활용했나 보네. 내용이 깁니다. 아, 그래. 이진숙이 질만 하지 마. 오늘 의욕이 앞섰습니다. 그래, 너무 의욕이 아니 좀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지. 의욕이 앞섰어. 네, 죄송합니다. 네, 사과합니다. 맞습니다. 웬만하면 그럼요. 나 진짜 그러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 나 진짜 준비하고 있었는데 뭐 알아듣지도 못한 이야기를 해.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박주민 의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아니 뭐 저는 뭐 수식어가 없나요? 풍성해집니다. 네. 뭐 오세훈 잡는이라든지. 오세훈 잡는 박주민으로 오늘 모셨어요 실제로. 예. 네, 오세훈은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저는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짜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볼수록 해악이 커요. 해악이 커요. 예, 네, 사실은 빨리 잡아야 됩니다. 진짜. 네, 오늘 의원님 오세훈 좀 짧게 잡아달라고 모셨는데 오늘 이제 갑자기 워낙 이제 큰 뉴스가 하나가 맞아요. 있어가지고 네. 요거를 잠깐 소개하는 정도에서 하고 오세훈 잡으러 가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 가지고 팩트 시트 작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월요일에 다루겠습니다만 네. 잠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2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 시트 작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수건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됩니다. 국방력 강화와 전자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네. 한미 관세 협상 설명 자료 이제 작성 한미 간의 작성이 이제 완료가 됐다. 이제 그런 브리핑인데 저도 이제 막 나온 뉴스라 좀 깊이 있게 제가 공부가 안 돼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 동안에 나왔던 얘기가 거의 다 유지가 되는 거죠. 네. 특별히 다른 내용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핵 잠수함 추진 문제가 네. 이제 명확하게 문서로 작성이 됐고 네. 핵 연료 재처리 문제도 미국이 그렇습니다. 지지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게 원자력 협정에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우리가 핵 원료를 계속 미국에 수입해 왔는데 이제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뭐랄까요, 조항 이런 부분도 들어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주한미군 지속주둔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계속 보수 진영에서 공격을 해야 되니까 이 네. 부분도 그리고 전작권 환수 문제 이 부분도 추진해 가기로 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눈에 띄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그 미국에서 자꾸 그 딴소리가 계속 나와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대한민국 언론이 엄청나게 흔들어댔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너네 뭐 확정 짓지도 맞아, 않고 뭐 마치 뭐 다 확정 지은 것처럼 까부냐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흔들어대고 종편에서도 그런 걸로 많이 다루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다뤘죠. 네. 엄청나게 다뤘고 뭐 일본하고 비교하고 뭐 EU하고 비교하는데 사실 비교의 대상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네. 제가 오늘 사실 대통령의 이런 브리핑을 들으면서 너무 감격스럽고 기분이 좋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울적하더라고요. 왜요? 아니, 대통령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소외가 느껴지는데 그중에 가장 감동적인 말이 우리가 가진 최대 무기는 버티는 것이다. 맞아. 근데 이 시간이 걸린 것은 우리가 가진 이 버티는 무기를 최대화시켜야 되는 건데 자꾸 국민의힘에서 빨리 해라 그냥 들어줘라 이러니까 아니, 왜 미국 걸 들어주라고 그래? 아니 오히려 미국을 같이 상대하고 비판해야 될 오히려 내부의 이 야당이 국민의 국익 앞에서 이렇게 정쟁으로 끄는 게 너무 그렇지. 서글프고 말도 못하고 속상하고 근데 이제 끝났으니까 딱 말씀. 그러니까 사실 그럴 때 야당은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건 타당합니다. 미국의 요구 다 들어주지 마라. 차라리. 그러면 우리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나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 정부는 그거를 지렛대 삼아서 또 그렇죠. 협상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힘들었나 봐. 이번에 또 소회를 밝혔습니다. 굉장히 솔직하게 밝혔는데요. 네. 그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좀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들을 위해서 좀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빨리 합의해라. 빨리 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거다. 상대방의 요구를 빨리빨리 들어줘라. 이런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 내부적인 부당한 압력은 참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자와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하는데 그걸 버티기도 참 힘든 상황에서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정도 말씀하시면 굉장히 작심하고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최근에 기억나시겠지만 뭐 국힘이 꺼져라 막 이렇게 얘기해도 딱 인사를 정중하게 인사했잖아요. 하고 가시는 그런 대통령님인데 저 정도 얘기한 건 진짜 작심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 얼마나 힘들었겠어, 진짜. 당연히 그 동안에 이렇게 버틴 정권은 솔직히 없었잖아. 그러니까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같이 내달라는 호소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힘들었어. 이 얘기가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는 같이 목소리를 합쳐줘라는 말씀을 굉장히 이제 작심하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국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늘 얘기하잖아요. 본인은 어느 한 정당의 대통령도 아니고 한쪽의 대통령이 아니라 전 국민의 대통령이고 국익을 그럼요. 위해서 일한다고 늘 얘기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진정성을 왜 자꾸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자꾸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계속 압박을 하고 더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까 최욱 씨도 얘기했지만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데는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뭐 정쟁으로 가는 거는 뭐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에 이제 대통령의 말씀 듣고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하면서 뭐 민주당을 위해서 일한 적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맞아요. 함께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요 팩트 시트 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비행기 내에서 한 이야기가 좀 이해되는 대목이 있네요. 트럼프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 6천억 불을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또 뭐 엉터리 협상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보니까 3,500불 투자하는 거 말고 1,500불 기업들이 이제 직접 투자를 약속했던 부분을 다 긁어모은 것 같고 네. 또 대한항공이 항공기를 사기로 한 네, 네. 내용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얼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직접 투자하는 정부 간의 협상 말고 기업들이 했던 것까지 다 모아서 아마 네. 트럼프는 자기의 성과로 얘기한 그렇지. 거고 자기 정치 해야 되니까. 그 내용이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것 같네요. 네. 자기 정치 해야 되니까 맞아요. 트럼프는 나도 그러니까. 자기 정치 맞아, 하게. 맞아. 우리는 우리 또 실리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비행기 안에서 자기 나라 국민들한테 메시지 던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또 협상을 못했느니 그렇죠. 뭔가 아, 이면 비판했지. 합의가 있느니 뭐 거짓말 하느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 그럼 대한민국은 그 비행기를 어디서 사라는 거야? 아니 그렇잖아. 아니 뭐 그 김포공항에서 사. 아니 그거를 이제 트럼프는 자기 나름대로 성과 있게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그렇지. 부풀리기 식으로. 다 기억하시겠지만 국민의힘은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네. 그걸 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냐고 하는 예전에 그런 그랬었죠. 정당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월요일에 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아, 관심을 좀 짚었겠네요. 가지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밝혔지만 의약품 관련된 관세도 100% 부과하겠다 그랬다가 지금 다 정리가 된 거거든요. 네. 세국 대우를 다 하는 걸로 이걸 통해서 이제 삼성 바이오 네네. 삼바가 큰 혜택을 보게 됐어요. 아. 이게 왜냐하면 100% 관세라는 게 미국 내 생산 시설이 없는 제약회사들한테 100% 때린다 그랬고 네. 다른 제약회사와 달리 삼바는 미국 내 제조 시설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 합의로 100%안 받고 세국 대우 받게 된 빼줬어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삼바 올랐어? 삼바 확인해. 좋아집니다. 주가 올랐는지 바로 확인합니다. 삼바. 네. 우리나라 큰 기업들이 고생을 되게 많이 했지만 고생한 덕분에 많은 또 혜택을 보게 된 거예요. 이번 협상으로. 네. 자, 그러면 이제 오세훈 잡으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근데 와 심각합니다. 진짜 오세훈은 서울시는 이제 문화재보호 조례를 삭제하면서까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 4구역에 145m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관련해서 지금 박주민 의원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진짜 너무 짜증이 나고 너무 황당하죠. 너무 황당합니다. 3월에 유네스코가 이 서울시가 지금 이런 작태를 보인다고 하니까 걱정될 거 아니에요, 유네스코가. 그 우려를 부여하면서 서울시에 세계 유산 영향 평가를 실시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서울시에다가 네. 그 내용이 이제 국가유산청에 또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7일에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에다가 이 유네스코 검토 보고서 원문하고 해가지고 이제 서울시에다가 야 이렇게 왔다 이거 어떡할래? 봐라 빨리 이거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다 네. 하면서 이제 공고사항까지 해가지고 공문을 보냅니다 서울시에. 그러자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에 회신을 하거든요 공문으로. 네. 근데 진짜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회신 내용 공문과 함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회신 내용에 보면 이렇게 2번 보시기 바랍니다. 귀청으로부터 통보된 종묘 관련 이커머스 검토 의견서가 영어 원문으로 작성되어 전무 분야인 문화재 관련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의미 파악을 할 수 없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네. 의원님 이게 뭐 장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진짜 황당하죠. 그러니까 영어라서 의미를 알 수가 없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회신했어요. 아니. 근데 황당하죠? 네. 영어를 해석 못하는 그런 서울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저렇게 하니까 하도 답답했는지 문화재청에서 주요 내용을 국문으로 번역해서 다시 내려줍니다. 서울시. 한글로 써서 한글로 다시 써서 보내줘. 네. 다시 보내줍니다. 근데 그 후에 6개월간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답을 없어. 이야. 한글 못 읽는다고 말하기 한글. 어렵잖아. 애매하잖아. 두 번이나 보냈어. 그런데도 대응을 안 해. 대응을 안 해요. 악필이라 잘 못 알아듣겠어.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문서로 한 거라. 대응을 안 해. 하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아니 너무한 거잖아 이거는. 너무한 거지. 그렇습니다. 야, 네. 너무하네. 진짜. 그러니까 모스탄을 부를 때라든지 네. 이럴 때 보면 다 영어로 메일 다 보내거든요. 영어를 서울시가. 웬만한 민병철보다 더 잘해. 모스탄 초청할 때는 영어 너무 잘해. 로봇할리보다 더 잘해. 더 잘해. 네. 저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대응을 안 한 건데, 그러니까 진짜 터무니없는 작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제가 또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은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용적 이양제라는 걸 올해 초에 하겠다고 발표를 해요. 연내 도입하겠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문화유산 앞에는 높은 건물 짓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낮게 짓고 대신에 다른 지역을 더 높게 짓게 만들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문화재 앞에 사는 시민들에게 나눠드리는 제도가 용적 이양제예요. 이거를 서울시에서 올해 내에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고 공청회 등을 다 진행했어요. 네네. 근데 대법원 판례 있잖아요. 아까 얘기하신 네. 그 조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오자마자 입 딱 씻어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이제. 이제는 그 얘기를 안 해요. 올리면 된다는 얘기만 합니다 지금. 대안에 대한 검토도 했었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모른 척을 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서울시가 언급하는 그 대법원 판례는 사실은 앞에 높은 건물 지어도 된다거나 지어도 유산에 영향이 없다는 그게 아니에요. 판결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을 이유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걸 싹 없는 것처럼 한다든지 유네스코가 권고한 영향평가를 안 해도 된다든지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절대 대법원은 아닙니다. 네. 서울시가 조례를 절차. 삭제한 것
그것은 이제 효력이 있는데 문화재 보호는 법으로서 제재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맞습니다. 겁니다. 맞아요. 그 제재하는 법이 있거든요. 따로 법이 상법이 예. 있으니 그렇습니다. 괜찮다. 예. 요 조례를 삭제하든 말든 큰 상관 없다라는 판결의 취지예요. 그렇습니다. 삭제 관련해서만. 그리고 뭐 오세훈 시장이 방송에 나와서 100m 밖의 일이니까 괜찮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네. 120m 범위 밖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영향 평가를 받으라고 유네스코가 권고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지정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도 안 한 상태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무조건 높이 짓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무조건 막아야겠습니다만 네네네. 이 건물을 지으면 이 무조건 취소될 겁니다 아마. 아마 취소될 가능성이 예. 커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소된 사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울시도 용적 이양제라든지 결합관리제도 같은 것들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쓰면 되는 겁니다. 방향이나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을 싹 씻고 무조건 짓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거고. 네. 근데 이런 우려 표명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나는 개발, 너는 반개발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지금 맞아요. 접근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개발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본인들도 인정했고 그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밟고 있었어요. 근데 왜 지금 와서 마치 대안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뭔가 대안을 고민해보자는 사람들을 반개발로 몰아붙이냐고요. 아 근데 이게 참 이게 속상한 게 뭐냐면 오세훈한테는 지금 나는 이게 괜히 호재인 것 같아 이 논란이. 그러면은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지잖아. 그렇지. 그럼 이걸로 이제 가지? 그러면 이제 마치 정책 대결로 가는 것 같이 보이지. 네. 그리고 개발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맞아요, 서울에. 그러면 마치 오세훈 자기는 프레임을 나는 서울시 정말 발전시키는 사람. 그리고 민주당은 그걸 저해하는 사람. 그렇게 만드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프레이밍 지금 하기가 그런 식으로 좋거든요.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데 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종묘가 갖고 있는 이 가치는 무궁무진해요. 그렇죠. 앞으로 아마 더 가치 있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나가느냐를 합리적으로 토론해가면서 만들어 나가자는 거지 무조건 개발 반대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토론을 무조건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그런 시장이 어떻게 서울을 균형 있고 또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겠어요. 저는 굉장히 품격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말 나온 김에 제가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 나가서도 얘기했는데 토론 저하고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어로 안 하겠습니다. 토론. 우리나라 말로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붙어야 돼. 지금 예. 오세훈 시장이 자꾸 이제 김민석 총리를 막 물고 늘어져요. 맞아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를 총리급으로 격상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박원순 시장 얘기를 막 꺼내들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당신들 정부 때 언제적 얘기인데 당신들 정부 때 됐네 안 됐네 이렇게 프레임을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주민 의원님이 정말 토론 딱 해가지고 네. 명쾌하게 좀 제시드렸으면 명쾌하게 좀 좋겠어요.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소송을 제기한 게 유인촌 장관이에요. 맞아요. 네. 유인촌 그러니까 장관 현 정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유인촌 장관 때 윤석열도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정부도 반대를 한 거지 맞아요. 결국은. 네. 근데 이제 와서 뭘 이제 와서 뭐 민주당한테 다른 뭐라고 정부 그래. 탓을 하고 민주당 탓을 하고 그러니까 이 오세훈, 박주민 토론 네. 이 진행은 명태균. 좋은 아이디어. good idea. That's good idea. 종묘 앞에서 아, 정리 앞에서. 아주 좋네. 제가 요거까지 하나 얘기 더 할까요? 뭐. 고맙습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개발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 서울의 지속 가능한 그리고 서울에 더 가치 있는 개발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민들과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정리해 보자라는 차원이다라는 네. 점이고 그 다음에 명백히 지금 서울시는 영어를 모른다는 황당한 이유로 유네스코가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한 사항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 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심각하지. 예. 우리의 정말 소중한 국가 유산이 그리고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유산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행동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로지 경제적 관점으로만 그렇지, 봐도 그만, 종묘가 훨씬 더 커요. 당연하지. 경제적 경제적 가치로도. 가치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옛날 방식으로 경제적 가치를 계속 떠드는 정말 구태 중의 구태입니다. 맞아요. 무조건 오세훈 잡아.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한번 그 환경이 무너뜨리잖아요. 다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부의 환경을 무너뜨리면요 네. 회복이 불가능해요. 이거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박주민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네. 나눌까 하는데요. 네. 구독하면 풍성해집니다. 지난번에 한번 띄워주셔가지고 네. 거의 10,000명 이상, 와. 10,000명 가깝게 늘었어요. 너무 적은데. 그래서 이번에도 좀 많은 분들이 더 추가적인 네.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의 뭐 늘어나는 게 모바일 20. 지금 만모 약간 애매해. 만모 15,000모 갑니다. 15,000모. 그 가격이 어떻게 되지? 조금 가격대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5,000모 기준인가?
아니, 몇모 심었어? 3,000모 이렇게 해요. 네, 2,300모. 2,300모 제가 해요. 2,500모. 아, 2,500 그게 가격으로 따지면은 어. 한 700 할 거예요. 아, 네. 그래요? 큰 네. 돈인데. 가격도 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만모 정도 가겠습니다. 만모. 감사합니다.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웃음 싹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네. 대한민국 지금 현재 사법부가 심각한 문제고요. 검찰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매우 심각하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정말 제대로 싸울 때입니다. 그래서 가장 열심히 국민을 대신해서 싸워주고 있는 두 분 함께 모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 두 분을 그 대장동 항소 포기 건으로 미리 이제 섭외를 해놨었는데 지금 이제 다른 건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워낙 심각한 건이고. 대장동 건은 맨 뒤에 다루겠습니다. 네. 네,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박은정 의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국회의원 박은정입니다. 네. 제가 이 갤럽 조사에서 국정감사 1등 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주진우랑 공동 1등을 했더라고요. 에이. 주진우는 국감장에 잘 나오지도 않았어요. 에이. 그래서 약간 그 심사에 좀 약간 에이. 공정성에서 조금 출석률이 의심스러운 조사였다고 아니,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갤럽에서 여론 조사를 한 거예요? 갤럽에서 국정감사 잘한 국회의원 이렇게 여론조사? 해서 조사를 그러니까 했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다 300명을 이제 보기에다 두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야 따로 하는 거예요? 그 여야 따로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다만 그것이 그냥 이렇게 무슨 이렇게 뭐 표변을 두고 300명 중에 뽑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사람을 국회의원을 얘기해라. 이름을 얘기하라고 해가지고 최욱이도 그렇게 했었죠. 나왔는데 네. 그게 제가 3% 받았습니다. 3%? 체육도 4%였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0.3이요. 1.4? 영향력 있는 언론인. 네. 매기네. 아니 올려준 거야? 너 4%로. 아니 그러면 명태균 되죠. 왜 조작을 합니까? 왜 퍼센테이지 네, 그 조작하면 안 되죠. 아무튼 1등을 하셨다고 네. 하네요. 네. 네, 매우 불쾌합니다 주진우는. 아, 네, 국감장 주진우. 나오지도 잘 않았거든요. 네, 이거 그러니까. 조금 그냥 제가 공소장 가르치던 검사였는데 매우 기분 나빠요. 네. 진짜요? 근데 막 재밌네. 아니 근데 막 소리 지르죠. 네. 오. 아니, 저한테 또 깍듯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뒤에서 딴 소리 하고 아, 그러죠. 그렇군요. 뭐 주진우는 뭐 이분이 잡을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네. 주진우 그냥 박살 냅니다. 주진우 옆에서 그냥 분무기 풀어버립니다. 대단합니다 이분. 최혁진 의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주진우를 째려보지만 않았어도 박은정 의원께서 단독 1위를 할 수 있는데 아. 괜히 제가 째려보는 바람에 반사이익을 얻어가지고 반사이익일까요? 주진우가 진짜. 키워주셨어요. 다음엔 그냥 침만 튀기겠습니다. 아니,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 검사들 그냥 박살 내려고 모셨는데 네. 거기에 가기 앞서서 네. 사법부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가겠습니다. 박성재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남세진 판사에 의해 기각이 됐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의 이유가 뭡니까? 종전에 구속영장 기각 결정 1차 얘기하는 거죠.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좀 이해가 안 되고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남세진 씨의 아니 1차 이후에 확보된 혐의만 해도 어마어마한데요. 네. 그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보이겠습니다. 네. 남세진 판사한테. 네. 첫 번째, 계엄 당일날 윤석열이 가장 먼저 부른 국무위원이 이 박성재. 박성재 제일 먼저 네, 불렀잖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엄에 대해서 계속 같이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박성재는 강희구 실장에게 국무위원들 부서를 받으라고 요구를 했다. 야, 이거 정당화 시켜주는 거죠. 그렇지. 계엄을. 그다음 구치소 수용 현황 문건을 메신저로 보고받고 나중에 삭제를 했습니다. 증거 인멸. 그 법무부 직원들 시켜가지고 이거 작성하라고 한 다음에 받은 다음에 삭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엄 이후에 계엄의 정당성을 정리한 문건을 받은 후에도 또 삭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3월 박성재 장관실의 PC 3대를 교체합니다. 증거 인멸. 이거 증거 인멸이 우려가 아니라 증거 인멸이잖아. 네. 그리고 5월에는 박성재 장관실 PC 하드 디스크를 파기합니다. 와. 이런데도 안 나왔어요. 영장이. 나는 진짜 법을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원래 합니까? 원래 이제 재청구 영장은 잘 안 나오는 것이 그 동안에 이제 법원의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재청구는 저희가 발부받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검사들이.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기각 1차 기각 이후에 새롭게 추가적으로 수사된 내용이 굉장히 혐의에 대한 저 명확한 입증이 됨에도 불구하고
기각을 한 것은 이게 지금 내란 혐의, 그러니까 내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위법성 인식 이 부분이 혐의에 지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은 저것은 법원이 대법원장 조희대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법원의 자기 범죄를 막기 위한 것. 예전에 저희가 한덕수 총리가 계속해서 이 그 내란 이후에 이상한 행보들을 보였잖아요. 네. 그거랑 지금 비슷한 행보인 거예요. 법원의 저런 모습들은 그렇지. 법원의 조희대 대법원장 지키기를 위한 기각은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저는 계속 의심이 들죠. 맞습니다. 만약에 이 박성재를 구속을 시켜버리면 윤석열이 계엄 선포 이후 대법원에서도 움직였거든. 그렇지. 그러면 자기들도 박성재 혐의가 고스란히 씌워지거든. 네.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 기각하는 거 아니겠느냐는 분석입니다. 그런 이제 그러니까 박성재 분석입니다. 영장을 내주면 조희대 영장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타고 올라오니까. 비슷한 구조라고 뭐 나중에 그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박성재는요, 이 계엄 자체가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우스운데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일생을 검사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고 그런데 이번에 내란 특검이 박성재의 업무 수첩을 확보를 했는데 이 업무 수첩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냐? 계엄 해제 이후 삼청동 안가를 가잖아요. 아, 네. 박성재가 네. 안가 가기 전에 당 정대가 모여서 12월 4일에 회의를 했어. 낮에? 네. 그 회의하고 이제 안가로 간 거야. 아. 그 회의를 하면서 적었던 메모가 거기 들어가 있었거든요. 자, 일단은 당정대 회의 참석자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그 당시의 대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 4명이 참석을 했고요.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장관이 참석을 했고 대통령실도 참석을 했는데 정진석 전 비서실장, 김주현 민정수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저 사람들만 참석한 거 아니고 이제 네. 다른 분들도 있는데 주요 주요 참석자인데요. 참석자. 네. 여기에서 회의를 하면서 적었던 업무 수첩의 메모 네. 보겠습니다. 자, 당 컨센서스 공통 인식이라는 거죠. 음. 계엄에 대한 인식. 어. 자, 정당성 그리고 왜 했는지 이유. 이론을 구성하고 그게 밑에 보면은 이유 설명 필요하고 직접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맞죠. 적었습니다. 저 윤석열이가 이제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이게 이제 불법이라는 걸 아니까 얘네들이 불법이 아니라는 논리를 개발을 했다는 그렇지. 증거예요. 네. 그리고 중도 임기 중단 X 저건 안 된다. 그래서 사퇴 안 되고 탄핵 안 되고 내란 특검 안 된다. 라는 것까지 적었다는 지들도 거죠. 아는 거야. 이거는 이제 수사 대상이다. 빼박이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아니다. 요거를 이제 막 논리를 계속 개발을 해내는 거야. 그렇죠. 지들이 죄인인 걸 아니까. 네. 그래서 범죄 인식의 근거로 내란 특검은 이것까지도 제시를 제출을 했나 봐요. 했지. 네. 그런데도 안 돼.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메모대로 그 후에 국민의힘이 흘러갔잖아요. 네네. 나경원 의원이 저기에 참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가장 앞장서서 사퇴, 그다음에 탄핵 반대, 그러니까 탄핵이 각하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나경원 의원이. 그다음에 특검법을 계속해서 한덕수 총리가 거부하고 이런 걸 보면은 이 메모대로 진행이 됐는데 이건 결정적인 메모인 것입니다. 이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에도 이 메모는 굉장히 유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런데도 이 구속영장을 기각을 시켜버려. 그리고 저는 증거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증거인멸을 했잖아. 그러니까요. 심지어 그 5월에 하드 파기한 거는 구멍 뚫었잖아. 천공 빵꾸 내가지고 구멍 뚫었잖아. 증거인멸했어요. 우려가 아니라 했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불안해요. 불안하지. 사실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는 이 기각을 보면서 지금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맞아. 불안해하고 걱정이야. 있어요. 맞아. 그래서 정말 쉽게 말하면 지난번 탄핵 심판 때 당연히 파면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나중에 국민의힘과 내란 세력들이 우겨대니까 네. 뭐 4대4가 되네 어쩌네 이랬던 것처럼 지금 불안한 마음이다.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여기에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다시 내란 전단 재판부에 대한 필요성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저는 진짜 아까 우리 박은정 의원님 생각에 100%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 1차 기각시켰던 애 있죠. 박정호. 네. 박정호가 최근에 그 국정원장 구속영장은 발부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조태용이의 혐의는요. 내란 혐의가 아니에요. 조태용이는 조태용 약간 개인에 관한 건가? 자, 조태용이 혐의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요거는 뭐 국정원법 위반 혐의야. 내란 혐의가 아니야, 얘는.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발부를 하는 거야. 그런데 내란과 관련된 것은 이번에 황교안이 있었던 거야. 황교안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이번에. 아. 황교안이 내란 선동이잖아. 그렇죠. 그거는 이번에 기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조희대의 사법부는 윤석열의 계엄이 불법이 아니라는 인식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걱정된다. 황교안은 사실상 또 자백도 하고 있어요. 내란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근데 황교안은 사실 평생을 공안 검사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이런 사건, 공안 사건을 평생 해왔던 사람이에요. 이게 내란이라는 것은 본인이 가장 먼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내란 선동에 대해서 기각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 박성대도 그렇고 황교안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네. 둘 다 검사 출신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란 지금 검찰 세력은 사실상 내란 세력의 온상이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검찰이. 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사실상 내란 세력과의 추가적인 싸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참 큰일이네. 근데 문제는 이 내란 세력과의 싸움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사법부니까 모든 판단을 사법부니까 거기서 힘들어. 내리잖아요. 문제는 열심히 검찰이 특검이 수사해서 올려도 사법부에서 이걸 뭉개버리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지금. 영장 전담 판사 얼굴이나 한번 공개하는 걸로 가죠. 예, 그렇죠. 네, 정재욱 판사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했죠. 박정호 판사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했고요. 이정재 판사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했던 사람이고요. 남세진 판사 오늘 박성재 2차 구속영장 기각했던 인물들입니다. 진짜 큰일이다. 진짜 아니 어떻게 내랑 관련된 것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이번에는 수원 브로더스 아니니까 혹시라도 기대했는데 그것도 순진한 생각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요. 순진했었어. 참으로 걱정됩니다. 박성재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좀 넘어갈 텐데요. 박성재 얘기하면서 이 검사 얘네들도 좀 비난을 좀 하고 싶은데, 네. 자 지금 검찰들 집단으로 난리 치고 있지. 그렇죠. 자기들 엄청나게 뭐 공정의 화신인 것처럼. 근데 자 만약에 그럴 일도 없겠습니다만 김혜경 여사가 지금 검찰 인사에 네. 예를 들어서 영향을 행사했어. 그게 이제 예를 들어 드러났어. 우리나라 어떨 것 같아? 난리 났지. 난리가 이거는 뭐 그냥 뭐 검찰의 집단 반발뿐만 아니라 언론 대한민국 난리 날 거 아닙니까? 난리 나지. 그렇죠. 난리 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김건희가 검찰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조용해. 조용해. 이 기사 본 사람도 없을 거야. 자, 김건희 맞춤형 검사 인사의 정황 하나하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건희 맞춤형 2024년 5월 2일 이원석 총장의 명품백 수사건 수사 그리고 4일에 아니 그 정확하게 해야죠. 수사팀 구성 구성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했는데 그리고 이제 3일에 이게 예. 보도가 돼요. 그렇죠. 예. 근데 4일 날 윤석열과 박성재가 통화를 합니다. 네. 그리고 12일 날은 4차례나 통화를 해요. 네. 그리고 나서 13일 날 박성재 장관 주도로 검찰 고위 인사가 단행이 됩니다. 싹 갈립니다. 그렇죠. 네, 수사하려고 했던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싹 갈려요. 그리고 14일 날 이원석 총장의 소극적 저항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원석 총장은 뭐 굉장히 정의로운 총장은 아니야. 아니지만. 굉장히 수줍게 이제 저항하는 거야. 네. 수줍은 이원석이 오랜만이다. 네. 그때 요것도 저항이란 단어를 쓰기는 좀 네. 애매한데 그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제 단행된 이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를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저러고 들어갔어요. 자, 요게 이제 그나마도 저항을 한 거지. 저항이야. 10몇 초 그나마도 7초였나? 요게 이제 5월 14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쭉 봤자 1년의 과정. 이 1년의 과정의 내용이 담긴 찌라시가 당시에 돌았나 봐. 뒤로. 이 돌았나 봐.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 찌라시를 박성재한테 보냅니다. 장관한테. 네, 이 텔레그램이 이번에 복원이 됐어. 그렇습니다. 이걸 쓱 보낸 거야. 이원석 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자 이에 대한 항의성으로 김건희 씨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 이런 찌라시예요. 요 찌라시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했는지는 지금 밝혀지진 않고 있어요. 네네. 그 뭐 복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를 정도 정보가 공개된 건 아닌데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박성재한테 이걸 싹 보낸 거야. 그러니까 김건희가 검찰 인사를 했다고 봐야죠. 그렇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고, 네. 그럼 박성대가 김건희 지시받아서 저 수사팀을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저희도 어이가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조금 저 교정,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원석 총장이 정의로운 총장 아니었고, 예. 저 수사팀도 김건희를 어떻게 뭐 구속시키겠다라든가 기소하겠다든가 이게 아니고, 그건 아니었죠. 다만 한 번은
좀 불러가지고 맞아요. 조사를 해봐야 모양새. 되지 않나 모양새를 좀 갖추려고 그러니까 시도를 하다가 그냥 진압이 맞아요. 돼버린 거예요 맞아요. 김건희 네. 측으로부터.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거는 굉장히 검사들 입장에서는 뭘 해보지도 못하고 둘러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린 사안이고 이원석 총장이 우습게 돼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원석이가 김건희만큼 내가 때려잡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당시에 이 총선 이유입니다. 여론이 너무 안 좋았단 말이야. 맞아요. 막 특검 거부권 행사하고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 난리가 났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검찰도 모습이라서. 아마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서로 오고 갔을 것 같아. 대통령실하고 우리 좀 외형이라도 좀 갖춥시다. 안 그럼 우리 다 죽습니다. 근데 그것도 허락을 안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에이씨 뭐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까지 못하게 하면 어떡해? 약간 이런 느낌. 다 잘라버렸어 근데. 와. 미치겠습니다 진짜. 그런데 검사들 집단 반발 있습니까? 없잖아요. 조용하죠. 없었잖아요. 무혐의 처분할 때 누가 무슨 소리를 했습니까? 조용하죠. 뭐 처분이가 없어. 그래놓고 정말. 김영희 여사는 7만 얼마 가지고 그 기소를 하고 말이야.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대체? 아니 그래서 이게 그 우리가 법꾸라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시골에서 미꾸라지 잡아본 사람들은 쟤네들을 어떻게 잡는지 알아요. 미꾸라지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손으로 잡으려면 다 빠져나가요. 못 잡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제일 좋은 게 이따만한 돌을 들어가지고 팍 던져 빵 하고 하면은 진동파에 애들이 혼절해요. 그렇지. 그때 주워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합리적으로 잡으면 안 된다니까. 그렇지. 그 사법부는 꼭지를 잡아야죠. 조이대를 잡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조이대가 인사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렇지. 거길 내버려 두면 저 못 잡는다니까. 그렇지. 거길 패고 거기가 혼미할 때 똑바로 해야 똑바로 해요. 그렇지. 호미할 때 바로 소금 쳐야 되는데. 정리 잘하시네. 평시에 우리 의원님 발언을 이렇게 했다면 제가 네. 동조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네. 지금 전시입니다. 그렇지. 동조합니다. 저. 저 매우 응원합니다. 평상시에 저도 굉장히 좀 이렇게 뭐 그렇겠죠. 지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예. 정말 너무너무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내란 재판도 있었는데요. 요거까지만 짧게 하고 대장동 넘어가겠습니다. 네.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 증인으로 이제 나왔는데 윤석열이는 아직까지도 그 홍장원이 쓴 그 메모, 네. 체포자 명단 그 신뢰도를 어떻게 해서든 좀 흔들어 보려고 아직도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 헌재에서도 계속 그랬잖아요. 헌재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윤석열이의 그 한심한 모습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기가 초안이라고 초고라고 낸 게 그냥 지렁이에요. 누가 봐도 본인도 알아보기가 어렵게 그렇게 자기가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인께서는 뭘 이제 많이 지금 경험을 해보셔서 뭘 다 알고서 말씀하시는데 재판부는 사실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몰라서 기사가 많이 나서 예. 홍장원 지렁이 이렇게 치시면은 본인이 낸 초고가 다 뜹니다. 네. 아유 저희가 이거 다 증거에 의해서 아니. 증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야, 저게 저, 내란 뭐 재판이야. 저렇게 지금 신났어 다들 MT 왔어. 그러니까. 아니 뭐 윤석열도 윤석열인데 그 지기현이가 진짜 문제인 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요. 왠지 알아? 헌재를 아예 안 봤다고 본인이 자백했잖아. 헌재에서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 얘기 다시 한번 좀 짚고 갈 텐데요. 윤석열이가 계속 얘기하는 지렁이 네. 이게 뭐냐? 홍장원 메모 사진 올려주세요. 바로 이거예요. 이 지렁이. 이게 그 윤석열이는 아라비아 문자라고 생각하나 봐. 이게 아라비아 문자가 아니고 홍장원이 보좌관한테 야 이거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명단에 네. 그걸 좀 한번 알아봐라 라고 했더니 보좌관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내용을 적었다라는 것을 우리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도식화 해놓은 거야. 도식화. 아니 앞에 걸 계속 띄워주세요. 이전 거. 그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도식화 해놓은 거라고. 근데 윤석열이는 아직도 이게 아라비아 문자인지 뭐 지렁인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기현이는 이게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이 문제가 심각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기현이가 이걸 잘 모르고 재판에 들어온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미 헌재에서 판단이 났으면 재판부 중에 가장 그래도 헌재가 잘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거기서 듣는 걸 다 듣고 와야죠. 그래야 본인도 재판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전혀 모르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와서 그거 파악하고 있으면 윤석열의 말에 경도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판단 못 하게 되고. 그리고 저기 막 변호인들 크크대고 웃잖아요. 재판장이 어떻게 분위기를 갖고 가면 법정이 저럽니까? 아니 사형 선고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은 아니 사람인데 검사가 재판하는 저렇게 막 웃고
묻고 이럽니까? 막 저렇게 저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도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연 판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피고인은 경험이 많으셔서 맞아요. 잘 네, 알고 되게. 계신다. 이런 발언 자체가 굉장히 피고인에 대한 재판부 판사, 직연 판사의 인식을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기 경험이 많아서 저런 말 하는 게 아니라 특수부 검사들은 굉장히 선정적인 단어 하나를 굉장히 내세워요. 그거 이제 헤드라인에 기사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 홍장원 지렁이도 재판부 인식에 저걸 박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증을 형성할 때 홍장원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는 그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재판부가 직연 판사가 저런 그 피고인의 증언, 그러니까 진술을 대하는 것은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그러나 이제 이번 윤석열은 두 사람, 곽종근, 홍장원 두 사람을 굉장히 치명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두 사람은 어떻게든 탄핵시켜야 된다고 지금 본인이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홍장원에 대해서도 지금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홍장원 증언에 있어서도 흔들림 없이 증언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실체에 있어서는 다른 것은 없을 것이다 생각해요. 네, 아니 홍장원 메모가 예를 들어서 진짜 지렁이라고 쳐도 체포 명단은 여기저기서 맞아요. 많이 나왔습니다. 그 여인영에 네, 대해서도 여인영, 다 나와버렸죠. 다 나와버렸기 그게 때문에 일치했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조지호 청장한테도 여인영이 또 전화해서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똑같아요. 거기도 네. 또 나오 명단이. 그러니까 한두 그렇습니다. 군데가 아니에요. 명단 나온 데가. 아니 그리고 국정원 블랙뉴원이 남들이 다 알아보게 메모를 하면 어떡해요. 남들이 몰라보게 해야지. 그래야 네. 이게 또 보안도 유지되는데. 자, 그러면 김건희 소식은 좀 다 넘어가고요. 네. 네. 대장동 1심 선고 항소 포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이제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검찰의 이 선택적 분노 그리고 검찰의 집단 행동 그리고 검찰의 조작 수사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개인적으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가장 나쁜 놈은 나는 노만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노만석이. 그런데 저의 이 분노를 우리 최혁진 의원님이 많이 달래줬습니다. 아 그래요? 국회에서 아유 저 진짜 힐링됐습니다. 영상 보면서 저는 이렇게 막 거친 어떤 그 언행에 대해서 막 제가 막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네. 아우 이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네 최혁진 의원님 국회에서의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노만석 직무대 오늘 연간했어요. 미친놈 아닙니까? 예? 지금 이상하게 연간을 해요. 배를 가르겠다라고 한 검사놈들 데려다가 당장 감찰하고 수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지. 지가 지금 방구석에 들어가서 숨을 뗍니까? 이게 말이 돼요? 노만석이 민주당에선 칭찬은 하지만 입당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하지만 입당은 불허합니다. 네, 의원님. 이거 최욱형 그러면 저 10만이라도 좀 만들어 주세요. 가야죠. 10만 좀 딱 갈 수 있게 힘 좀 쏟아주십시오. 이 노만석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사실 떠오르는 단어가 제가 뭐 말이 짧은지 모르겠지만 저 순간에 미친놈이라는 단어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지가 책임질 일이 정말 많잖아요. 그럼. 생각해보면 제가 이번에 보니까 진짜 나쁜 놈인 거예요. 네. 지난번에 우리 관봉권 띠지 인사 문제도 노만석, 그죠? 네. 그다음에 2023년 10월이던데 그 백혜령 경정이 기자회견 하던 날 그 남부지검 마약수사팀을 완전히 다 바꿔버렸잖아요. 네. 그 바뀐 팀에 제가 다 확인했어요. 그때 얘기했지만 최재현이 있는 쪽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마약수사를. 그것도 은폐했죠. 예.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항소 포기 관련해서도 자기가 입장을 분명히 내서 수습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방구석에 숨으면서 네. 마치 외압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은 것 같은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정권을 흔들잖아요. 맞아요. 그럼 미친놈이 아닌 뭐예요 도대체. 아니 다른 단어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좀 더 지적인 단어를 쓸게요. 그러면 그 말밖에 생각이 안 나서. 아니 지가 항소 포기해놓고 자꾸 그러니까요. 남 탓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큰일 났습니다. 그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남욱의 충격적인 폭로. 네. 이 건에 대해서 대검 감찰부는 감찰하고 대검 감찰부는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검사에 대한 수사에 바로 착수해야 되는 거예요. 직무 배제시키고. 그걸 해야 될 사람이에요. 노만석 총장 대행이. 그런데 지금 연간내고 저렇게 한 것은 그 비판받을 만하죠. 그렇습니다. 잘못한 거죠. 네. 네. 그리고 그만두면서까지도 얼마나 세상을 혼란하게 만듭니까? 마치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맞아. 그러면서 검사들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네가 뭔데 임마 하라 말아야. 검찰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저 집단혁명, 집단행동을 여러 차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그 단 하나의 이유가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네. 2012년도에 중수부를 폐지하려는 개혁을 하니까 윤석열 특수 1부장이 나서가지고 중수부 폐지에 반대한다. 총장 나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본인이 나서가지고 한산대 검찰총장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검사들은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총장도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노만석 이번에 나간 겁니다. 총장을 내보냈는데 총장 나가라고 막 그 대검 부장들 찾아가고 연구관들 과장들 찾아가서 막 흔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총장 그 퇴임식에 전부 다 와가지고 박수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네. 완전히 우리를 농락한다 이놈들. 그러니까 잘 나간다 이러면서 저 고맙다고 박수치니 어쩐지 모르겠지만 나가라고 해놓고는 꼴도 보기 싫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떠났잖아요. 노만석이. 그러면서 노만석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징계를 멈춰달라고 얘기했어요. 검사에 대한 징계를 멈춰달라. 노만석이 하는 말을 자세히 새겨 들으셔야 되는 게 징계 그게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 아픈 부분을 우리가 타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자 보세요. 이놈이 지금 마지막에 했던 발언이 자기 후배 검사들 징계하지 말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얘는 자 노만석이 나갑니다. 나가면 어디 감옥 갑니까? 시골에 갑니까? 변호사 할 거 아니야. 정관. 또 정관 변호사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후배 검사들을 상대로 할 거 아니야. 당연하지. 다 돈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지 영업 활동하는 거야. 이게 무슨 국가적인 의미가 있다고 이걸 다 언론에서 받아줍니까? 이런 놈을. 맞습니다. 예, 제가 국감 때도 진짜. 쟤네들 약속 대련하고 있다고. 네. 제가 네가 윗선이지 그랬잖아요. 근데 저하고 눈을 못 맞춰요. 눈을 막 이리저리 굴리고 있더라고요. 네. 이거 감봉띠까지 다 윗선이지. 하나하나 드러나잖아요. 항소 포기도 지들끼리 짰다라고 보여지고 그 18명의 검사장들이 뭐 물러나라 한 거 다 저는 사전에 공모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따가 윗선인 거 다 드러나면 사직 못해요. 사퇴 못해요. 그 다음에 징계받고 기소돼서 수사받아서 형벌까지 드러나게 되면 네.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퇴직금 다 날라가고. 그렇습니다. 자기 변호사도 못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법적으로 도망가고 싶었어요. 중앙지검장하고 둘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우 장관이 뭐 한 것처럼 떠넘기면서 그렇지. 슬그머니 박수 받고 떠나고 그렇지. 신났어요. 이제 가서 맞습니다. 로펌 가서 큰 돈 벌면 되고 네. 퇴직금 다 지켰고 그다음에 우리 후배들 건드리지 마. 결국 지도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수치고 잔치에 부르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법꾸라지들은 돌로 쳐야 돼요. 돌로. 이걸 우리가 손으로 잡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근데 말씀하신 그 돌이 검사 징계법을 폐지를 해가지고 똑같이 다 그렇지. 일반 맞아요. 공무원들처럼 징계를 해야 돼요. 그 이야기 그런 걸로 잠시 해야 후에 돼요. 그런 본격적으로 걸로. 다룹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이야기 잠시 후에 정신 못 차리게. 다루고. 네. 노만석과 정진우는 친윤 검사들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친윤으로 돌아갈 겁니다. 네. 그 마치 항소폭이 외압이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는 검사들을 위해서 그런 그 플레이를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네. 그래서 지켜보셔야 되는데 이 노만석이나 이번에 법무부 장관님이나 그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춰보면은 어떤 외압도 없이 자기들이 항소 포기를 맞아요. 해놓고는 네. 항소를 할 수도 있고 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네. 전국 검찰청에 이게 일부 무죄거든요. 네. 그리고 양형은 더 나오기도 했고 네. 항소 기준에 따르면 항소 포기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일부 무죄에 대해서 항소 포기하는 사례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고 마치 저렇게 집단 행동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노만석 총장 대행이 나가면서까지 저렇게 검찰권 검사들을 위해서 저런 식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 대장동 1심 선고 항소 포기 관련해서 이 노만석이 얘가 진짜 문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검찰의 선택적 분노. 요 놈들이 아주 진짜 문제인데 이것도 내가 이제 너무 열이 받아오지는 견딜 수가 없는데 요거는 또 우리 박은정 의원님이 국회에서 저를 또 많이 보듬어 주셨습니다. 네. 국회의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 검사장 18명 집단 항명의 주동자들입니다. 주동자 조금 더 있는데요. 저 3명이 주동자입니다. 김창진 검사, 저 사람 지금 부산지검장인데요. 윤석열 검찰, 윤석열 정권 초대 검찰 과장입니다. 저런 사람 왜 부산지검장에 보냅니까? 이해가 안 돼요. 찐윤 검사예요. 박현철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윤석열 총장 대검 정책기획과장 했습니다. 찐윤 중에 찐윤이에요. 저 둘이 강성 친윤이 지금 이 사태를 주동하고 있는 겁니다. 직무 배제하고 인사 조치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이 사태가 이 집단행동 정치질을 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전 진짜 위로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저 주동자들을 먼저 인사 조치를 하고 징계 절차가 진행이 되면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진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8명이 이 그 집단 행동을 했는데 이게 검사들은 이것이 국가공무원법 66조에 따른 집단 행동이 된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왜 하냐면은 본인들이 수사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절대로 수사받지 않고 절대로 기소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렇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본인들도 집단 행동을 하면 수사받고 처벌받는다는 역사를 남겨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아까도 검사 징계법 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검사들이 전혀 겁을 먹지 않는 것은 바로 이 검사 징계법 때문이거든요. 네. 검사는 이 자꾸만 이게 헷갈리는데 검사는 그냥 공무원이야. 네. 판사랑 달라. 공무원이야 공무원. 행정부 공무원. 행정부 그렇죠. 공무원이야. 그러면은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잘못하면 처벌받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똑같아요. 똑같아야 되잖아. 그런데 검사들만 따로 빼가지고 검사 징계법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와, 이거는. 그래서 검사들을 파면을 시키려면 탄핵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야. 헌재 가서. 헌재에서. 근데 그 탄핵 절차를 밟은 사례도 그동안에 없었어. 네. 그동안에 없다가 2023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첫 시도를 한다. 첫 시도를. 그 처음 타겟이 된 게 안동환 검사라는 자입니다. 안동환. 네, 안동환. 왜 이 사람을 처음으로 탄핵 절차를 밟았냐? 네. 얘는 그냥 깔끔하거든. 이건 100% 탄핵이거든. 그래요? 왜냐? 네, 네. 이 사람은 대법원에서 안동환이 너는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너는 보복으로 기소했다라고 대법원이 그렇게 결론을 냈어. 그러니까 네. 보복 기소한 놈이야. 그러니까 보복 기소한 걸로 탄핵 절차를 밟은 거예요. 네. 그런데 헌재에서 기각이 돼서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뿐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검사들을 그 이후에 이제 탄핵 절차를 밟습니다. 네. 그런데 다 헌재에서 기각됩니다. 한번 볼까요? 안동환, 손준성, 아유, 이정석, 이창수, 저 김건희 다 덮어준 애들. 조상원 그리고 최재원 다 기각당했습니다. 이게 만약요 행정부에서 징계위원회 열었으면 다 징계될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물어보나 마나 징계될 사람들. 당연하죠. 근데 이거를 탄핵이 안 되게 만들어놔가지고 해임이나 파면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네. 내가 이거를 이제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헌재에서 탄핵을 다 기각시킨 거잖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이 진짜 이 검찰 공화국이란 말이 과장이 아닌 게 헌재에 검사 3명이 파견 나가 있어. 헌재? 맞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래요? 전 부처에 나가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윤 정권 때 엄청 늘려놨어요. 아니 그거는 막아주셔야죠. 그거 다 복귀시키라고 국정감사 때 제가 법무부 장관께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뭐 그 검찰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부처에서 요구했다.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부처에는 여러 가지 소송 때문에 검찰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 되는데 소송이 주로 뭐예요? 시민을 상대로 국가가 소송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에. 네. 예? 그러면 거기 변호사들 다 있잖아요. 근데 검사가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검찰하고 공조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국민이 부처가 잘못해서 소송했는데 거기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근데 검찰까지 나가서 검사들까지 나와서 검찰까지 공조해서 국민을 억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왜 거기 검사들을 보내요? 다 불러드려야지. 예. 아니 그동안에 맨날 헌재까지 나가 있고. 국민 얘기하면서 어떻게 헌재에 검사가 파견 나가 있어. 특검 나가서 인원도 없다면서. 맞아요. 예. 인원도 없다면서. 인원도 없다면서 그게 빨리 법무부에 불러들여. 다 나와 있고 각 부처에 다 나가 있고. 맞습니다. 예. 파견 검사를 복귀시키라는 것이 검찰 개혁 중에 한 항목이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전 부처의 검사들을 그 대대적으로 파견해가지고 검찰권을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헌재에 지금 나가 있는 저 파견 검사들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야, 그러면 우리 역사상 검사가 탄핵된 거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대통령 2번이나 탄핵했는데. 대통령 2번 했는데 고위공직자가 탄핵된 케이스가 없어요. 단 한 번도 예. 없어요. 그나마도 봐주기 그 하고. 첫 시도가 2023년이야. 처음으로. 첫 시도가. 시도도 안 했어 그전에는. 그 전에 시도도 안 그러니까 했고. 마음대로 하는 거지. 쥐들 예. 못대로지.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뇌물을 받는다거나 이런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파면이 됩니다. 네. 근데 검사들은 검사징계법상 그 제19 감사기가 가능한 게 뭐냐면 징계 청구를 검찰총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누구는 봐주고
해주고 누구는 징계하고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렇지. 거고요. 네. 그다음에 검사징계법상 징계 그 처분의 기준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놨어요. 그렇겠지. 공무원 징계 처분보다 훨씬 낮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굉장히 중대 비위를 저질러도 그 절대로 뭐 무슨 뭐 해임되거나 그러니까요. 정직되거나 이런 처분을 잘하지 않고 견책이나 그 음주운전을 해도 굉장히 낮게 예전에 그 라임 술접대 검사들도 네, 굉장히 낮은 처분을 받았어요. 네. 그게 일반 공무원이었으면 파면되거나 해임되거나 당연하죠. 그런 중징계를 받았을 겁니다. 무서 부리네. 그래서 징계법을 폐지해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렇게 집단 항명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다른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못 해요. 그럼 징계 받으니까. 근데 자기들 징계 안 받고 해봐요. 뭐 어떻게 하겠어 나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런 거 바꿔야 돼. 이거 없애야 돼요. 예. 검사징계법. 근데 오늘 좀 민주당이 제출을 했더라고요. 네. 요거는 뭐 이제 뭐 그냥 가는 거죠. 예, 그냥 가는 거고요. 그리고 징계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뭐 제가 이제 검사를 안 해봤으니까 박은정 의원님께서 이제 부연으로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검사는 직책 직위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검찰총장과 검사로 돼 있어요. 어떤 직책을 맡은 검사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18명의 검사장 같은 경우에 한직으로 다 날려버려도 돼요. 네. 그래도 이게 판례도 있어요. 그게 크게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라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징계 전에도 네. 어쨌든 검사의 직위가 유지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조치해도 법무장관이 굉장히 세게 조치를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도는 해야지 지금 검사들이 바짝 엎드리고 조심을 하지 네. 내버려두면 안 돼요. 안 돼, 진짜. 그 검사징계법 폐지는 작년에 제가 이미 8월달에 발표를 해놨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제가 발의한 법안하고 오늘 이제 또 민주당에서 네. 발의하신 법안하고 아마 해서 그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개정해야 될 게 뭐냐면 공수처법에 검사들의 이 집단행동을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어요. 공수처는 그 집단행동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공수처의 검사의 수사 대상 범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모든 판검사들의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 권한을 공수처에 줘서 이 검사들의 집단 행동을 포함해서 이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으면 검사들이 함부로 저렇게 집단 행동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해수부에서 어떤 그 책임자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하나 했어요. 근데 그 밑에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들고 일어나 국장들끼리 일어나가지고 막 들이박습니다. 그러면은 그 공무원들은 징계 받아요? 그 징계도 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집단행동으로 처벌받아요. 검사들은 다른 공무원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수사하고 기소해 왔어요. 아 그런 건으로? 그렇습니다. 본인들만 수사 안 받고 처벌 안 받는 거예요. 왜 그래? 본인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범위 안 들어가 있다는 안 거예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공수처가 공무원들, 검사들의 집단 행동을 수사할 수 있어야 된다.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공수처는 그 검사들의 집단 행동을 수사할 수 해야 됩니다. 할 겁니다. 또 법을 개정해 놓으면은. 그러면 이 정부 내에서 이 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그러면은 눈치 봐서 못하죠. 본인 수사받고 이건 똑 떨어지는 범죄거든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본인들이 맨날 기소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18명은 집단 행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기소한다는데 뭐라 그럴 거예요? 본인이 핸드폰 압수되고 그다음에 공수처에 가가지고 수사받고 그 기소돼서 재판 받아야 돼요. 변호인 선임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국수본에서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어요. 국수본이 수사권이 있거든요. 국수본은 국수본은 있습니다. 그리고 국수본이 압수수색하고 검사장들 불러야 돼요. 소환해가지고 한 명씩 집단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국수본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됩니다. 검찰은 그동안의 기준에 따르면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8명에 대해서. 그러면은 검찰이 그걸 또 불기소 처분할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불기소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검찰이 그래서 이 집단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쥐고 있잖아요. 아니 참가해 보세요. 지난번에 경찰이 행안부의 경찰공인가 만든다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반발해서 몇 명이 모일 때 그것도 휴가 다 내고 와서 왔는데도 징계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검찰은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징계도 안 하고 처벌도 안 했죠. 그리고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언론에서 포장해 주잖아요. 맞습니다. 마치 막 정의의 사도들처럼 막 불의에 맞서는 것처럼 포장해 주잖아요. 그리고 저는 선택적 분노라는 표현에 약간 동의하지 않는 게 뭐냐면 분노해야 되는 거는 윤석열 즉시한 거 포기. 이거 그 구속 취소에 대한 이거에 분노해야지. 이거는 분노할 사안도 아닌데. 분노 사안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도 분노하고 이것도 분노해야 되는데 왜 이것만 분노하냐? 이게 선택적 분노이지. 그렇죠. 이거는 분노할 사안이 아니에요. 이거는 검찰권 지키기 위한 지 밥그릇 챙기기 위한 거지. 왜 이거를 분노해야 될 사안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 사태는 그 국가공무원법 위반 집단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죄를 물어야 된다. 그리고 전부 다 인사 조치를 하되 다만 저 주동자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하게 즉시 지금이라도 인사 조치하고 징계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검사들의 그 집단 행동 이거를 이제 그 집단 항명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내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집단학명이라고 이제 비판하니까 그 보수 패널이나 뭐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야, 딱 걸렸어. 뭐래, 왜? 집단학명이라고 했지. 아, 그러면은 항소 포기하라고 지시했네. 자백이네. 이러는 거야. 지시네. 그래서 집단학명이 아니고 이 바보들아. 항소를 포기 결정을 했잖아, 윗선에서. 근데 그 결정에 대해서 얘네들이 들이받고 있으니까 그게 집단학명이라는 거야. 근데 그거를 갖고 이렇게 그 말도 안 되게 공격을 또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가장 상대하기 힘든 패널이 뭐라고? 억지 쓰는 패널. 그다음에 더 힘든 패널이 말 길게 억지 쓰는 패널.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야 너희들 윤석열 구속 취소할 때 왜 그랬냐고 하니까 그래 좋다. 그러면 이거 말고 너 왜 장동혁 선거법 1심 무죄 나왔을 때 왜 항소 안 했어? 그때는 아무 말 안 했어? 윤석열 장모 부정수급 했을 때 1심 무죄 나왔을 때 왜 안 했어? 그게 뭐한 줄 아세요? 경우가 달라. 그래 버리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경우가 다르다고 해버려요 그냥. 한동훈이 근데 그 논리거든요. 한동훈이 페이스북에 뭐야? 명령한 적 없다면서 항명이라니 뭔 개소리. 야, 한동훈이 진짜 나한테 혼나. 말장난. 이게 한동훈 논리예요. 한동훈이네. 나 누군가 했네. 야, 혼난다 이놈아. 말 장난치는 거. 여기서 한동훈이네. 민주당이 검찰이 항명한다면서 항명 프레임 밀던데 항명은 명령에 저항한 거. 한동훈 요새 자꾸 나오던데 좀 집에 좀 들어가서 우편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란 재판 증인 출석 요구서 안 받아가지고 계속 패문부재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서 이러실 때가 아니고 증인 출석 요구서나 우편물이나 좀 받아가지고 증언하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재명 그 대표 당시에 한동훈이나 국민의힘 얼마나 공격을 해댔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이사하는 바람에 못 받았거든요. 패문부재했더니 그거 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했더니 지는 지금 그런 미꾸라지처럼 그러고 다니는 거잖아요. 결국은 또. 너 댓글 올려. 너 계정 있어? 페이스북 있어요. 그러면 거기 댓글을 남겨. 검찰총장이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 공무원인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것을 항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바로 차단. 아니 근데 한동훈 씨가 친구만 댓글 쓸 수 있게 해놨나 봐. 댓글이 안 써져요. 그래? 비판을 많이 받나 보네. 이런 논리로 이제 방송 다니면서 이게 했나 보네. 그럼 이 지지자들이 야 패부 찔렀다고 난리치겠지. 패부 찔렀다고. 명령을 그럼 했다는 겁니까? 이러면서 요럴 때는 내가 이거 쓱 들어가줘야 되는데. 아우 자기 입맛에 맞는 데만 나가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또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지금 문제 있는 애들 딱 짚고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이 조작 수사거든요. 조작 수사는 또 다른 분들이랑 저희가 잡아야 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셨으니까 끝으로 하실 말씀 한마디씩 들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10만을 부탁드립니다. 네. 10만을 더 강한 표현으로 돌을 던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체육진 TV 고맙습니다. 일단 이제 검찰개혁 국면에서 지금 검사들이 저렇게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검사장들부터 시작해서는 인사조치하고 징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개혁적인 검사 인사로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검사들을 전면에 좀 내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안 사건 관련해서 지금 검사들이 지금 저렇게 그 일사불란하게 국민의힘과 같이 그 보수 언론과 같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국민의힘은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 검찰들은. 왜냐하면 검찰권을 지켜줄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은 검사들은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검찰 개혁에 국민들께서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지자들 내부에서 이것이 이제 그 탄핵 국면하고 비슷해요. 검찰들과 싸우는 것은 온 힘을 다해서 모든 세력이 다 그 합심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제가 그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장관님에 대해서 좀 그 비판하는 이런 그 의견들이 있으신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장관님께 힘을 실어드려야 된다. 다만 장관님이 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징계하고 인사조치하고 그 다음에 개혁적인 검사 인사하고 검찰개혁법을 이룰 때까지 모두가 합심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성호 호랑이 장관님. 저는 뭐 비판한 적 없습니다. 그럼요. 맞아요. 정성호 호랑이 장관님.
야이 다 빠지셨더라. 그러니까 박은정 의원이 그렇게 질의하는 것도 도와주는 거지. 거지. 제가 그렇게 해야 도와주는 장관님 거야. 훨씬 더 많은 그렇지. 이 도와주는 선택지를 거죠. 가지고 그렇죠. 정치 검사들을 진압하실 수가 있어요. 도와주는 겁니다. 네, 명분을 또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렇죠. 몰랐던 것도 알려줄 수 있고 맞아요. 여러모로 네. 도와주는 겁니다. 맞아요. 정성 호랑이 장관님. 최고의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최혁진 의원님 진짜 국회에서 시원시원합니다. 진짜 앞에 민당 의원님들이 다 엄지손가락이야. 근데 입당은 불어. 무소속 최고야. 아니 근데 최혁진 무소속. 최욱 씨가 최욱진 의원보다 형이에요? 아니요? 아니지. 예. 아까 형이라 부르는 것 같아. 아니 그 밖에서 형이라고 한마디 하면 10만 만들어준다. 봉지욱이한테 조언을 들었어요. 봉지욱이한테. 유튜브 세상에서는 구독자 많은 게 형이 고맙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대장동 조작 수사 의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이쪽에서는 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원수는 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강성필 둘이 대변인과 이렇게 또 만나네. 그런 게 있었어? 야, 아니 오늘따라 또 왜 빨리 안 갔어? 아니, 제가 왜 안 갔어? 제가 이제 우리 봉 기자님한테 앞으로 1대1 과외를 받으려고 제가 집중적으로 받아야 되겠어요. 아니 그냥 힘 실어주려고 농담한 거예요. 농담. 힘 실어주시려고. 감사합니다. 농담한 거야. 제가 그날 지적한 것은 아, 장르만 그렇죠. 여의도에서 왜 패널 구성을 2대1로 했냐. 2대1로 해서 일방적으로 다구리를 아니, 그러니까 다른 하고 프로그램 있으니까 그렇게 자꾸 비판하고.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강성필 평론가. 그리고 그 특정 그 프로그램 저 애청자입니다. 그렇죠. 너무 사랑.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안 그런데 그날만 그렇더라고요. 혼자 나갔어요? 네. 그만해. 자, 봉지욱 기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함께 하시군요. 신용한 지방시대위 부위원장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시죠? 네, 정신없네요, 진짜. 지방시대 엊그제 대통령께서 지방 자치 균형 발전 이렇게 이제 또 시도지사들 모아놓고 할 때 국힘 시도지사들 어떤 표정인지 다 보셨잖아요. 네.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저희가 주관하는 큰 컨퍼런스가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가장 맞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대장동 조작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심각한 그리고 내용 많았었는데. 나무기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정에 나가서 막 실토하고 막 폭로하고 난리 났잖아. 네. 근데 이번에 대박 사건이야. 이 대박 사건. 이거 진짜 이거 잠깐 정리하고 우리 일타 강사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오마이뉴스가요. 네. 오마이뉴스 가족이잖아요. 네. 오마이 거기에만 나와 있는 정규직. 정규직이야. 오마이뉴스가요. 네. 정영학 측 의견서를 확보를 했는데 그 의견서를 보니까 검찰이 정영학의 녹취록을 조작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이 검찰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증거거든요. 정영학이가 이제 대장동 일당 아닙니까? 근데 그 일당들끼리 대화 나눈 거를 다 녹음해 놓은 거야. 맞아요. 어마어마한 방대한 자료인데 이거를 검찰이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봤더니 검찰이 이재명, 정진상, 이재명 측근이죠. 이재명, 정진상, 김용을 엮기 위해서 정영학 녹취록을 검찰 버전으로 다시 하나를 만듭니다. 내용을 조작해서 이거 엄청납니다. 이거는 진짜 근데 이게 조용해. 검찰의 항명은 시끄러운데 이게 핵심이잖아. 맞잖아. 핵심이지. 종편에서 다뤄요, 안 다뤄요? 안 다룹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봉지욱 기자의 방송을 보고 충격을 받으면서 봤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2차 수사팀.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엄청 심각합니다. 자, 하나하나 다뤄봅니다. 원본 녹취록에는 없는 이재명의 최측근 김용을 엮기 위해서 김용을 의미하는 용이라는 단어를 검찰 녹취록 버전에 그냥 그냥 넣어버려. 그냥 없는 거를 비교해서 보여드리죠. 네.
지금 이해 보면 정의학 버전이고요. 저는 정의학 녹취록에. 그러니까 한구형이 고생을 했지. 최윤길 의장하고 이사무 선배하고 그런데 네네 이제 대답하는 정의학이 대답하는 거죠. 강 위원장님 이렇게까지 저희는 못했거든요. 설득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어떻게 바꿨어요? 밑에 보시면 김만배가 이제 한구형이 고생을 했지 최윤길 의장하고 네네네 그거 끊고요. 김만배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상훈 선배하고 용이하고 김용 이 김용을 이게 얘기하는 김용이라는 거예요. 거야. 근데 이건 없은 말이에요. 왜 없잖아요.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조작을 한 거예요 지금. 와. 근데 녹취록이라는 게 음성도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넣는다는 거야? 녹취가 있나요 혹시?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김종훈 기자한테 제가 정영학이 구속됐으니 변호인을 통해서 인터뷰를 한번 해봐라. 옥중 인터뷰. 이제 제가 제안을 했더니 바로 변호인한테 전화를 했는데 옥중 인터뷰 제안은 거절을 당했고 대신에 이제 변호인이 저희가 이제 항소심 재판부에 내일 의견서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김종훈 기자한테 준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의견서라는 것은 그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말을 다 믿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믿지 못하는데 녹취록 부분은 제가 녹음 파일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죠. 설득력이 있구나 이거 조작이 됐구나라는 게 딱 확신이 들어서 녹음 파일을 제가 김종훈 기자한테 줬어요. 야 이거 조작 맞다라고 해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정영학 쪽에서는 사실은 이번에 되게 세게 나오더라고요. 의견서가 지금 녹취록 조작만 있는 게 아니고 전에 얘기했던 엑셀 파일 조작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어요. 예를 들면 그 엑셀 파일 조작을 왜 했냐면 우리가 정영학이 검찰에 처음에 낼 때는 USB에 파일 형태로 담아서 냈고 그 USB에는 정영학이 택지 분양가에서 평당 1,400만 원 기준으로 딱 1,400 넣으면 쫙 나와요. 이게 총 이익이 얼마인지. 1,400만 원을 넣으면 택지 그 분양 이득이 개발 이익이 4천억이에요. 그러면 절반 정도는 성남 도계공으로 가니까 1,822억 확정 이익을 성남시가 받기로 했잖아요. 4천억 그 기준으로 처음에 1,822억을 정했던 거예요. 근데 검찰은 뭐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했냐면 아닌데 너 이거 1,500만 원으로 해서 니네가 일부러 줄인 거야 수익을. 1,500만 원을 넣으면 6천억이에요. 2천억이 늘어나. 그러니까 니네 말이야. 1,500만 원 이거 다 해놓고 나중에 6천억을 4천억으로 줄인 다음에 이재명이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려고 조금 받았다. 이거였는데 근데 정영학이 가만히 보니까 나는 파일 형태로 제출을 했지 1,500만 원으로 계산한 엑셀 파일 자체가 없는데 나중에 재판하다 보니까 이거 검사가 거기다 엑셀 시트에다 1,500 넣고 출력을 해가지고 증거로 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인정이 됐어요. 이번 1심 재판부에서. 인정이 됐어요. 인정이 됐어 1심에서? 4천억이었죠. 4천억일 땐 이게 배임이 안 돼요. 왜냐하면 1,822억이 절반 가까이 되니까. 근데 6천억이 되면 50대 50이잖아요. 그럼 배임이 되네. 그럼 1,000억을 덜 받았다가 되는 그렇지. 거예요. 이번에 재판부가 너네 1,000억 덜 받았어. 1,200억. 이거 업무상 배임이야. 라고 그 중에 이제 전부 다 인정 안 하고 그 중에 473억만 인정을 한 거예요. 일부만. 범죄와 연결된 것만. 근데 이제 지금 정영학 얘기는 뭐냐면 아니 난 파일 형태로 내고 1,500만 원 넣어서 시뮬레이션 돌린 거는 검사다. 그래? 라고 주장을 했는데 의견서에 보니까 당시에 담당 검사가 작년 12월에 정영학이 법정에서 살짝 얘기해요. 이걸 법정에서 폭로를 해요. 검사가 엑스파일을 손댔다고 작년 12월에. 그런데 자기 재판에서? 네, 자기 재판에 폭로하니까 이 담당 검사가 정영학의 변호인에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당황을 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정영학 담당 수사했는데 조작했다고 내가 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자 메시지가 이제 자료 2번. 문자가 있어. 뭐야? 빨리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박 변호사님 이게 정영학 변호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재현 검사예요. 남재현 검사가 정영학 변호인에게 뜬금없이 처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네. 박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드렸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고 바쁘신 듯 해서 문자 드려요. 정 회계사님은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스웨덴 유학 다녀온 후 공판 형사부 업무 일만 하다가 세상이 갑자기 너무 어수선한데 이제 중앙생활 마치고 내년 1월 말에 지방 내려갈 것 같습니다. 전화 가능하실 때 연락 좀 부탁드려요. 뭐 건강 유의하십시오. 평안을 기원 드립니다. 라고 보냈고 검사가 이제 요때 이제 12월 말에 연락이 안 되자 1월 1일 다시 보낸 겁니다. 우측에 문자. 또 보내네. 박 변호사님 번호가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깔아놓고 와 변호사님 혹시 특수에서 쫓겨나서 일반 형사 공판으로 떠돈다고 저를 잊으신 건가요? 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남재현 검사가 누구냐? 4번 자료를 보시면 누군데? 남욱이 이제 지난주에 11월 7일 재판에서 남재현 검사가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 여러 검사들 실명을 언급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 남재현 검사인데 올해 5월 퇴직했더라고요. 퇴직했는데 유일하게 1차 수사팀에 있다가 2차 수사팀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네. 남재현 검사는. 1차에 있다. 1차에 있다 2차로 갈아탄 유일한 검사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네. 살아남은 거죠. 그 와중에.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정영학 측에서는 남재현 검사가 엑셀 파일 조작해가지고 이재명이 돈 덜 받은 것처럼
모양새를 만들었다. 와, 라는 거예요. 대박입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정영학의 폭로 1번이고. 오케이. 야, 우리가 이 녹취록 그 조작한 거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자, 이 결국은 녹취록을 조작한 것은 이재명 측근들을 엮기 위한 겁니다. 잠깐만요. 좀 전에 아까 네. 왜 자막으로 보여준 거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용이 이 형이라고 써. 아, 용이. 네. 용이. 주목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용이. 정영학 좀 전에 버전 녹취록. 네, 저기서 보시면 그 위에 보시면 이삼우 선배하고 그런 데라고 돼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저 밑에 보세요. 이상훈 선배하고 맞아요. 용이하고로 돼 있죠. 어. 이삼우라는 사람이 있고 이상훈. 여기서 그 이상훈이 그분을 지칭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상훈이라는 분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언론 담당을 하고 있는 분이 이상훈이라는 분이 있어요. 경기도 때부터 도왔던 그래요? 분이에요. 즉 측근들을 집어넣을 때 어떤 논리적으로 이거 다 이재명 당시 저 그렇지. 대표 측근이다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아마 그분을 넣지 않았을까. 야, 진짜 이게 정말 얘네들 장난 아니다. 자, 그리고 원본 녹취록에는 없는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 네. 우리가 많이 다룬 정진상 실장을 의미하는 실장님이라는 단어를 검찰 버전의 녹취록에 쑥 집어넣습니다. 비교해서 보죠. 네, 남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당 노출록에 보면 그러더니 인상을 빡 얼굴이 빨개지고 들어와요. 그래갖고 한 잠깐 이야기하고 있다가 그냥 좀 있었던 일처럼 하더니 이제 재창희 형 얘기를 꺼내더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재창희 형. 근데 요거를 검찰 버전에서는 남욱이 그러더니 인상을 빡 얼굴을 빨갛게 들어와요. 정의학 예라고 답변하고 그래갖고 한 잠깐 이야기하고 그냥 뭐 있는 그냥 없었던 일처럼 하더니 예라고 얘기한 그 다음에 남욱이 이제 실장님 얘기를 꺼내더라고. 이 실장님은 정진상 실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미 없이 여기 실장님이란 말이 없잖아요. 이렇게 또 꼭 집어넣는 거예요. 꾸겨 넣습니다. 와. 그냥 비집고 들어가 버리네. 그냥 집어넣어 버려. 아니 이거는 녹음 파일이 준비됐어요. 아, 녹음 파일 있어요? 아, 녹음 파일 한번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거기서 인상은 뭐 얼굴 빨개서 들어와요. 네. 그래서 한 잠깐 얘기 나고 있다가 그냥 또 뭐 그냥 없었던 일처럼 하더니 이제 재창이 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재창이 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아, 재창이 형이네. 야, 이거 잘못 만들었네. 누가 만들었어 이거? 검찰에서 만든 거야? 재창이 형인데 왜 실장님이라고 써놨어? 재창이 형이네. 발음이. 근데 검찰 버전은 실장으로 해놨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제가 이제 검증을 하다가 되게 황당한 걸 발견했는데 자료 5번 보시면 1차 수사팀은 재창형이라고 녹취록을 풀어놨어요. 아, 1차는? 위에 게 지금 1차 수사팀입니다. 1차 수사팀은 이제 재창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정재창 씨라고 초반에 이 남욱 등하고 같이 사업했던 업자예요. 나중에 팽당하죠. 이제 쫓겨났는데 재창형, 정재창을 유동규가 엄청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뇌물 받은 거 얘가 알면 나중에 폭로할 것 같은 놈이다. 그래서 엄청 싫어해서 전날이 이제 남욱이 9천만 원 뇌물 쇼핑백을 전달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 준 상황을 설명하는데 남욱이 유동규한테 그 쇼핑백을 줬더니 유동규가 나갔다 와서 누굴 만나고 와서 들어와서 이제 재창희 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뇌물 관련해서 야 이거 뭐 말하지만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거를 1차 수사팀은 정상적으로 재창희 형이라고 써놨는데 2차 수사팀이 저 녹취서를 다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재창희 형이 실장님으로 둔갑해요. 대박이야. 근데 이거는 바이든 날리면보다 훨씬 더 잘 들려. 잘 들리죠. 누가 봐도 그냥 재창희 형이야. 이거는. 자, 그리고요. 결국은 이제 이재명이 등장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재명. 이게 다 이재명 엮으려고 하는 거니까. 네. 야, 이거는 근데 예전에 봉지욱 기자가 한번 지적을 한 바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또 재판 과정에서 좀 문제가 됐어요. 실제 정영학 녹취를 들어보면 위례 신도시. 위례 신도시인데 검찰 버전 녹취록에는 이 위례 신도시를 이재명을 의미한다고 해서 위 어르신 위례 신도시를 이거는 거의 옛날에 그 박성호 개그맨 오빠만세 그 수준이거든요. 위례 신도시를 위 어르신으로 둔갑을 시켜버립니다. 검찰 버전에 일단 정영학 녹취록 한번 볼까요? 네, 문제만 없으면 상관없다. 검찰 버전입니다. 하면 남자 1위 내부적으로 네가 알아서 할 문제고 윗 어르신이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근데 이게 위례 신도시란 말이죠. 이건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예. 이렇게 그냥 바꿔. 이것도 윗 어르신은 아니 이것도요. 이재명이다. 그렇죠. 네, 음성 파일이 있으니까 음성 파일. 한번 들어보시죠. 네.
문제만 없으면 상관없다. 내부적으로 네가 알아서 하면 돼. 할 문제고 위로신들이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할 문제고 위로신들이 이렇게 하면 이거 이렇게 들린다니까. 이렇게 만들면 안 돼. 문자를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굉장히 악의적인 거야. 이거. 미래시야. 아니 매불쇼가 악의적이네. 아니 매불쇼에 검사 출신이 있나 봐.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그렇게 들려. 그렇지 들려요. 네. 보면서 들으면 이거를 속도를 한 0. 그러니까 70% 정도로 하면 정확히 들리는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건 윗 어르신이 될 수 없는 게 자료 3번 보여주세요. 자료 3번. 이거는 검찰청 똑같은 녹취록이에요. 윗 어르신을 써놓은 그 녹취록인데 3번에 미래 신도시라고는 또 적어놨어요. 미래 신도시. 왜냐하면 이날 대화 자체가 검사면 앞뒤 상황을 다 알잖아요. 야 미래 신도시 니네 사업자 선정하게 해줄 테니까 뇌물 돈 내놔.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남욱이 형 걸로 100개 빼놓겠습니다. 저기 멀리 묻어놓겠습니다. 미래 신도시 몫으로 형 개인 몫으로 이건데 이거 녹음 파일 준비돼 있나요? 요건 있답니다. 여기서는 좀 잘 들려요. 여기 잘 들려.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말은 이렇게 법인 하나 만들어서 형 거기다 한 100개 정도 형 몫으로 해놓겠습니다. 해서 쓸 수 있게끔 미래신도시 몫으로 형 개인 몫으로 미래신도시 몫으로 형 개인 몫으로 미래신도시 몫으로 형 개인 몫으로 그러니까 위례는 잘 안 들리는데 신도시는 확실하게 들리죠. 근데 이게 검사가 이걸 모를 수가 있나요? 이거를? 왜냐하면 이건 검찰 버전의 녹취록이지만 정영학 버전의 녹취록에서는 위례 신도시 써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재판에 증거로 냈어요. 증거로 내 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정영학한테 증인 신문 때. 이게 뻔히 조작됐다는 걸 윗 어르신이 아닌 걸 알면서 왜 했을까요? 기자들이 와 있잖아요. 특수부 검사들이 수법입니다. 기자들이 법정에 와 있으면 녹취록을 음성으로 재생을 해요. 윗 어르신. 이재명 아니야? 이렇게 몰아가려고 작전을 핀 건데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왜 이랬을까? 이 녹취록을 누가 만들었을까? 2차 수사팀 녹취록. 엄희준이 나와. 반부패 수사 1부장. 엄희준이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한 건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이 뇌물을 받았거나 돈이 간 게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수법을 바꾼 거죠. 그 설계를 정진상하고 김용한테 돈이 간 걸로 하면서 실장을 넣은 거죠. 정진상. 그리고 용의하고 이런 게 나온 게 어찌됐든 이재명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 안 나오니까 한쪽으로 쿠션을 쳐서 정진상 김용한테 돈이 갔으니까 이거는 이재명한테 간 거나 마찬가지야. 이 논리를 구성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이름 자체는 아예 안 나오니까 윗 어르신. 그 봉지웅 놔두고 어디가? 봉지웅 놔두고 어디가? 아니 봐봐. 항상 이렇게 학습을 하다가 빨리 가니까 그러니까 뒤를 몰라. 뒷부분을 모르잖아요. 뒷부분 몰라. 제대로 말을 못해 그래서. 위례 신도시야. 위례 신도시. 윗 어르신이 아니고 윗 어르신으로 알고 가네. 위례 신도시.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작. 근데 심각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서워. 그래서 우리가 대장동 관련한 이슈를 다룰 거면 이걸 다뤄야 된다. 당연하지. 이거를. 그러니까. 근데 이걸 안 다뤄요. 어처구니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김영진 부원장도 대법원에 가 있잖아요. 그것도 다 저는 대법원에서 이거 반드시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조작이 돼 있는 사건을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서 김용을 엮어가지고 지금 2심까지 그거는 뭐죠? 구글 타임라인은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증거로. 그래가지고 유죄를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재밌는 걸 한번 보세요. 검찰은 7,886억 원의 수익을 업자들한테 안겨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총수익, 업자들의 총수익을 7,886억 원으로 특정을 했잖아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 숫자 다 다릅니다. 7,885억 원도 있고 7,100억 원도 있고 6,100억 원도 있고 막 다르죠. 왜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근거가 없으니까. 검찰이 막 그냥 만들었는데 그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게 합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니까 이번에 대장동 재판 1심 판사가 검찰이 이 공소 사실을 이건 아니야라고 해버린 거예요. 검찰이 이번에 인정한 배임액은 1,022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는 검찰이 부실 수사한 거 아닌가요? 검찰이 똑바로 증거를 가지고 배임 액수를 7,886억을 입증을 해냈으면 이번에 판사가 그렇게 판결했겠죠. 근데 검찰이 똑바로 그 근거를 제시를 못하니까 판사가 1,022억으로 본인이 판사 계산을 한 거예요. 검찰이 낸 증거로. 판사가 증거를 만들진 않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나 공소포기를 비난하는 입장에서는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판사한테 뭐라고 해야죠. 예를 들면. 근데 이번에 이상한 패턴이 판사에 대한 비난은 없어요. 참 특이하죠. 그 부분이 있고 이재명의 4,895원 배임 이것도 판사 인정 안 한 거예요. 인정이 안 되거든 증거로서. 근데 제가 하나 걱정한 건 뭐냐면 지금 누구도 이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만약에 조작 강압 수사 국정조사나 특검 해가지고 그게 인정이 되잖아요. 이 업자들 2심 가면 무죄예요. 조작과 형사소송법에 조작과 강압에 의한 불법 수사는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 돼 있어요. 이분들 무죄입니다. 어떻게? 이 얘기를 안 하잖아요. 지금 니네가 임마 조작 수사해가지고 얘네 2심에서 무죄 나오면 니네 책임이야. 이렇게 해야죠.
법에 이제 독수독가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독이 든 나무에서 열린 열매는 독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증거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조작. 이건 조작이 아니라 사실 창조죠. 창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봉지욱 말처럼 봉지욱 기자 말처럼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되면 이놈들이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이나 이 사람들이 조금 더 형량이 적다고 비판을 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진짜 조작이 된다 그러면 무죄가 나와버리면 자기들의 말하고도 안 맞아요.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로 공소 포기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만약에 조작 강압 수사 드러나서 이 사람들 무죄 나면 그것도 누가 책임집니까? 국민의힘 해산할 겁니까 그러면? 근데 우리 최진봉 교수님, 얘네들이 형량이 낮다고 비판한 적이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1심 선고 너무 잘했다고 칭찬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와서 이제 이게 만약에 외압이 있다고 얘기하려고 다음에 가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무죄가 유죄로 바뀔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했냐고 주장하잖아. 근데 봉지욱 기자 말처럼 무죄가 나와버리면 그들의 주장과도 안 맞는 거잖아요 결국은. 마찬가지로 정진상 실장이나 이재명 대통령 재판 별도의 재판인데 전 무죄가 나올 걸로 봐요. 그냥 해도. 근데 만약에 조작 강압 수사 나오면 증거 조사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공소 취소해도 되고 공소 기각이에요.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면 니네가 검찰이 수사 똑바로 안 하고 이재명 잡으려고 조작질하다가 불법 수사가 드러나서 재판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세요. 지금 수사팀 중에 검찰 게시판에 난리치고 한 사람 3명밖에 없어요. 강백신, 김영석, 홍상철. 없잖아요. 그 외로. 근데 18명의 검사정과 전국의 지청장들 일부 다 합치면 36명이에요. 36명이 몸통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검찰 조직에. 네. 오늘 결국에 노만석 대행은 나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나머지 그럼 이 수사팀 말고 야 너는 수사도 안 했는데 왜 이러는 거야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건 보안 수사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검찰 개혁을 백지화시키려고 이러는 겁니다. 아예 흔들어서. 야, 이 만약에 무죄 나면 안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그때는 이 검사들 진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이 검사들이 대신 다 7,886억 갚으라고 그래야죠. 그 놀리면 국민의힘에서 그 검사들한테. 그렇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다 각자의 자기의 정치적 이익만 보고 그러니까 파편적으로. 네.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지금 국민 여론이 좀 먹히는 게 바로 그 돈 범죄 수익의 환수 문제잖아요. 2천억 원 지금 추징 보전 해놨다고 하잖아요. 검찰이.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검찰이 추징 보전 한 2천억은 이 업자들한테 배당 이익 아직 못 받은 거 있죠. 앞으로 받을 거. 그럼 못 받았으니까 그건 추징 보전이 쉬워요. 그럼 이 업자들이 몇 천억을 빼서 썼어요 이미. 이미 썼어요? 이미. 그게 나와요 수사 기록에. 그러면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범죄 수익을 내가 환수해야지라고 하면 김만배가 빼서 쓴 수표고 뭐고 다 찾아내야 되잖아요. 안 찾습니다. 안 찾아? 남욱 집 압류도 안 했다. 그러니까 집에 대한 추징 보전을 안 해놨더라고. 관심도 없네. 그러니까 이재명 말고는 관심이 그러니까 제가 없어. 지금 드린 말씀이 그렇다면 이 2차 수사팀 얘들이 정말로 범죄 수익을 추적했냐 이거예요. 추적 안 했어요. 안 해? 수사 기록에 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 그래놓고 그걸 주장을 하는구만. 그러니까요.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한동훈은 이 범죄자들 풀어줄까봐 아주 전전긍긍하던데 한동훈 씨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 얘기를 빼서 쓴 돈. 아니 그게 아니라 한동훈은 그런 이유가 2차 수사팀이 불법 수사하고 있을 때 장관이 자기잖아요. 본인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장관 모르게 그러면 강백신이 팀장인데 반부패 부장 혼자 야 나는 그냥 이재명이 싫으니까 이렇게 조작 수사해야지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범죄 동기가 있는데 동기에는 반드시 윗선이 있고 자기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공소포기에 윗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들 행위에 윗선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진짜 이상한 프레임이 지금 작동을 해가지고 나는 진짜 이거 너무 화가 나요. 항소 포기권에 대해서. 근데 이 녹취록 조작된 거는 진짜 왜 방송에서 안 하는 거예요? 레거시나 이런 데서? 모르겠어.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녹음 파일은 대한민국 기자 중에 저만 갖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출처를 봉지욱의 봉인해제로 하고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출처 밝히지 말고 써. 우리 아니, 뭐 거는 그렇게 매불쇼 써도 거는 돼. 다 갖다 써. 그거 내 건데 지금. 아니 제 거를 그렇게 막 갖다 쓰라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내 건데. 매불쇼 거는 그냥 갖다 써. 다 갖다 써 그냥. 출처 밝히지도 마 그냥 써. 아니 그러면 최욱이 조작했다고 나온다니까. 최욱이? 최욱이 녹음 파일 만들었다고 나온다니까. 쓰지 마. 그러면은 봉지욱 출처로 밝혀.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용한 부위원장님 오늘 어떤 이슈로 나오셨습니까? 얼마 전 그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총리께서 건의를 하고 대통령께서 이제 호응하면서 아주 급물살을 탄 게 하나 있죠. 내란 때 가담했던 또는 가담했지만 표 안 내고 아주 이 물 밑에 숨어있던 수많은 공무원들. 내란뿐만 아니라 사실은 3대 특검에 다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구성한다 했잖아요. 일명 내란 TF라고 그러니까 그 어떤 어감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론들에서 그 보수 언론에서 뭐 동료를 그럼 고소고발하라는 말이냐. 맞아. 번역기 돌리면 그럼 내란을 덮자는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네. 그랬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오. 그 이 TF를 만든다고 하니까 많은 제보가 쏟아져. 저한테도 막 오는 거예요. 아마 뭐 국회나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제가 다 일일이 검증을 못해서
우리 봉 기자께 다토스를 하면서 지금 같이 막 크로스 체크를 하는데 오늘 이제 하나 밝힐 것은 21g 관련해서 수의계약 형태로 하고 많은 비리가 있었다는 건 이미 많이 이제 국정 감사 과정에서도 나오고 수사 과정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가담하고 했는지를 아주 자세히 실명으로 사실은 다 받았거든요. 근데 뭐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 내용 자체가 이제 크게 보면 두 갈래입니다. 내부에서 조달 과정에서 이제 처음부터 대통령실에서 여기 콕 집어서 여기랑 해 한 거고 그 조달청에서 이제 그걸 조달 공고 띄우고 막 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이제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아닌 척하고 하느라고 생겼던 문제들. 네네네. 나중에 이게 감사를 받잖아요. 감사원 감사를. 근데 감사원 감사 뭐 타이거인지 뭔지 뭐 한참 안에서 위세를 떨쳤잖아요. 이 감사 과정에서도 감사 내용을 일부 조작을 하고 줄 것만 주고 자기들 불리한 건 싹 감추고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감사 과정까지 1년의 문제점들이에요. 와. 그래서 이제 순서별로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당시에 담당했던 사람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김호진 대통령 당시에 이제 비서관. 네. 공사 발주 조율 단계에서 조달청한테 신속하게 해라라고 했어요. 그럼 조달청에서 실무자가 이거를 기한하고 하는 과정에서 자격이 21g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일부 사실은 국회에서 국감 과정에서 질문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걸 인지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호진이. 인지를 하고도 실무자가 수의 계약을 검토를 시키고 결제를 주도했어요. 그러면 실무자가 그랬다는 거를 알았으면 위에 결제 과정에서 위로 올라갈 때 그게 블로킹이 되고 야 이런 게 문제 있으니까 하지 마 이렇게 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에서는 원가 산정 실무자가 원가 산정 그다음에 검토 문서까지 막 조작을 해서 한 것들을 사실 옆에 사람들이 알고 엄청 열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위로 상위 결재권자한테 올릴 때 결재를 승인해 버리고 나서 나중에 감사에 대해서 감사 회피를 지시를 하고 결정적으로 내부 문서 감사받을 때 그거를 비공개해라라고 하면서 내지 마라 이런 얘기죠. 감사 받는 거를 선별적으로 감사 받게 만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아주 자세하게 실명으로 프로세스별로 있어요. 사실은 봉 기자님하고 그거 제보하셔야 됩니다. 상의를 하면서 사실 이거는 특검에 제출을 해야 되겠다. 네. 그 총리실에 좀 제보해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이제 TF에도 네. 제출하고 네. 특검에도 가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게 아주 상세하게 금액과 내용과 그들 보고서 내용까지 보고서 캡처 본까지가 다 됐네. 제보가 되어 있습니다. 됐어. 요약하자면 이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때 국민의힘이라든지 많은 보수 언론들에서 난리를 치면서 결정적으로 다 블로킹하자고 덤볐지만 네. 이렇게 많은 내부적인 불법 사실이 있고 제가 도표 딱 하나 드렸는데 네. 그게 법으로 보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이게 이런 하나 지금 21g 건으로만 해도 보세요. 수의계약 요건을 위반했죠. 자격요건도 위반했죠. 공무원들이 직권남용 대통령실에서 직권남용했죠. 그럼 조달청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을 했죠. 그다음에 입찰을 방해한 혐의가 있죠. 공무원 의무를 위반했죠. 네. 수도 없는 불법 행위들이 있는 거예요. 개별 사안으로만 놓고 보면 하나하나가 엄청난 건인데 이 한 건만 봐도 이게 연루된 사람들이 너무 많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예를 드는 차원에서 오늘 제가 그렇습니다. 공무원분들 있으면 아마 저한테 제보를 한 건 그동안 몇 가지를 이제 봉 기자님하고 공개하고 저희가 아마 공직에 또 이렇게 저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 꼭 알려달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제보를 했겠죠. 어디든지 좋습니다. 저 헌법정준 정부혁신 TF 등등의 동료를 고소고발해라 이 뜻이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 불법 불의에 대해서 당신들 눈 감고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 이 그렇습니다.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실명으로 오는 저한테 지금 6건이 와 있습니다. 와. 공식적으로 내용이 다 무서워요.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불법의 요소들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그래서 제보 창구를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아. 공지국으로 아니 정부에서 네, 총리실이라든지. 아유, 저 감당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하여튼 불의에 눈 감지 말고 괜히 뒤로 돌아서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네. 제보하셔라.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제보가 온다. 그럼 네. 그 자수 형식으로 제보하는 것은 약간 좀 선처해주는 쪽으로 가나요? 당연히 그런 제도가 있겠죠. 제도가 좀 있습니까? 아마 있겠죠. 당연히 TF에서 그렇게 하겠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준수 지명수배는 뭐 어떻게 돼요? 현상금? 아니요, 그 지금 익명이에요. 아니 저 사진 다 나왔던데. 안 나왔어? 제가 일요일에 영상도 공개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지금 익명이야. 아니 지금 혼자 이모 씨야, 이모 씨. 얼굴 보셨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진짜 이름이 안 이모 나오고? 씨라니까 지명수배 이모 씨로 돼 있어. 이거는 이제 지상파 기준 말씀하신 거고. 네. 아니 그게 유튜브인데 아니라 여기 지상파 기준을 적용하세요. 이름하고 얼굴 다 돌아다니더만. 그러니까 아니 언론에 지금 나오진 않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그렇지. 뭐 현상금을 내 겁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이기훈 때처럼 딱 확실하게 나와야 나와줘야 돼. 이거 빨리 잡히길 바라고 있네.
아니 난 빨리 잡히기를 바라지. 얼굴 공개되기 전에. 이모 씨 건에서 이거 봐 이모 씨잖아. 이모 씨를 어떻게 잡아 이모 씨를? 분노해야 될 게 그거죠. 수배된 기간이 꽤 길잖아요. 그런데 용산입니다. 그 집이 한남동 관저에서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연락하고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작년에도 왜 음주하다 잡힌 거 뭐 네. 해서 계속 연락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에 뛰어내렸단 말이에요. 예. 특검이든 경찰이든 다 압수수색 이 정보도 센 거잖아요. 여기서 검찰 개혁 이런 것들에 대한 또 필연성이 또 있는 거죠. 오래도록 수배 내렸는데 한 번도 이 사람 검거를 안 해요. 문제야. 예.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길 수 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기훈 씨 그때 이제 제보를 했던 많은 멤버들 이 주가 조작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아는 멤버들한테 물어봤는데 좀 특이한 패턴에 이모 씨는 독고다이로 이 팀들하고 안 움직이고 독고다이로. 네. 그래서 거의 포착이 좀 덜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고향이 경상북도 모 지역이에요. 이기훈이 잡힐 때 어디가 잡혔어요? 자기 고향인 전라남도 목포에 잡혔죠. 네. 보통 이제 숨다 보면 지금 외국으로 못 나갔다는 거예요. 지형 지물을 잘 알고 이렇게 주변에 숨는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은닉할 거를 잘 아는 지역에 가 있잖아요, 보통. 네. 그래서 그쪽도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이게 얼굴이 공개되고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저는 제 사비로 또 현상금 수배에 들어갑니다. 네, 전혀 근데- 뭐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는 확실하네요. 김건희도 음주운전은 못 빼는구나. 진짜 그렇게 그런 사이면 음주운전 빼줄 수 있잖아요. 야, 음주운전은 걸리면 김건희도 안 되네. 우리나라가 음주운전 시스템처럼 다 돼 있으면은 문제될 게 없어. 예. 예전에 강기훈인가 걔도 못 빼지 않았나? 문제될 게 없어. 강기훈이도. 그렇죠. 예, 그것도 그렇게까지 돼 있으면은 문제될 게 없다고. 예. 알겠습니다. 자, 많은 비난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니 그 공식적으로 지금 지명 수배가 이 실명으로 안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 지금 실명 올라오고 있는 거니까. 아, 그거 다 참. 포스터가 나와줘야. 나와줘야지. 이게.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예. 근데 그 학번으로 치면 88학번 되거든요. 학번으로 친다면 물론 이제 검정고시라는 사람인데 그 배모 씨라고 또 나오잖아요. 네. 그 사람도 S대 경영학과 88학번이거든요. 또 아마 기존의 아나운서 알려진 사람도 그분도 88이요? 88학번이죠. 어. 그 특이하게 공통점이 그렇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배 씨는 배모 씨. 최근에 네. 저도 이제 많이 들려온 얘기가 제가 전에부터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 네. 네. 돈 많은 사람. 이분을 집중적으로 파야 된다, 수사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거 한번 지적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최근에 나온 배 씨도 김동조 라인이고 다 김동조와 연결된 사람들인데 지금 그 배 씨는 지금 홍콩에 그죠? 코바나 파트너스 홍콩 대표를 했죠. 전에 저희가 의심했던 게 이게 결국에는 캄보디아고 뭐고 해외 비자금 저수지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코바나 파트너스라는 게 홍콩에 있었고 네. 홍콩도 대표적인 조세 도피처입니다. 전에 이제 뭐 노재현이나 뭐나 다 그 저희가 조세 도피처 뉴스타파에서 할 때 홍콩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왜 그런 거는 똑바로 안 합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회수 난리치는데 지금 김건희고 뭐 해외로 나간 ODA나 대경제협력 그 자금. 배모 씨가 이제 투자 회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코바나 홍콩 법인을 냈단 말이에요. 즉 해외로 자금을 움직이고 하는 거에 전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깊게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서 이름도 저희는 뭐 진즉에 이제 그 김건희가 한남동 관저로 갔을 때 그 코바나 자리를 그 사무실이 썼단 말이에요. B로 시작하는 투자 회사란 말이죠. 재밌는 거는 이모 씨랑도 반말로 했어요. 그 사람하고도 반말로 했어요. 그 특이하죠. 경쟁 관계였네. 88학번을 또 유난히 좋아한다. 네. 자, 저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무슨 뭐 돈 안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1부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세 분과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